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제이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과 관련하여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과학 잡지를 보다가 꽤나 믿기 힘든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아시아 3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인들은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였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고, 그 한국인은 코를 찌르는 체취를 자랑하는 백인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악취를 자랑했거든요. 저는 한때 K-팝에 거의 미쳐 있었던 적이 있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이러한 K-팝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모조리 깨부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를 그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는 K-팝의 남자 아이돌의 큰 키와 멋있는 얼굴은커녕 키도 작고 기본적인 자기 관리조차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뚱뚱하고 키도 작았음에도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는데요. 자신은 어딜 가나 환영받는 한국인이라며, 그리고 터키 여자들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다며 저보고 만나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허세를 부려댔죠. 이상한 점이라면 그는 한국인이라면서 한국어를 하나도 못했고, 자신은 중국계 한국인이라 중국어밖에 못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이스탄불에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 어느 정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 씻지를 않는지 몸에서 악취도 너무나도 많이 났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하며 기본적인 교양조차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그는 저 몰래 한국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여자를 꼬신다든지 하는 추태를 부렸죠. 결국 그가 데이트 중에 유료 화장실은 돈이 아깝다며 몰래 노상 방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된 이후, 저는 한국인에 대해 학을 떼고 그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레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 문화와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평소 버킷리스트였던 유럽 일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인 친구 혜진을 만나게 되었죠. 혜진도 마침 유럽 일주를 왔다고 했고, 우연히 동선도 거의 겹쳐서 저희는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와 친해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짐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혜진은 제가 만났던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그녀의 몸에선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백인으로 아무리 씻어도 올라오는 체취 때문에 데오도란트와 향수를 덕지덕지 뿌리며 체취를 간신히 감추곤 하는데, 이 한국인 친구는 데오도란트는커녕 향수조차 뿌리지 않았음에도 몸에서는 늘 포근한 살냄새만 났습니다. 혜진과 함께 살다 보니 그녀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하고 칫솔과 치약까지 휴대하고 다니면서 청결을 관리하는 등 엄청난 위생관념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그런 걸로는 그녀의 향기로운 체취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흉내 내봤음에도 여전히 체취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녀와 함께 다닐수록 뭔가 제게서 나는 몸 냄새가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알 수 없는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스레 투정을 부려봤습니다. 혜진, 내 포근한 살냄새와 내 시큼한 체취가 너무 비교돼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 이제부터 샤워를 좀 그만해줄 수는 없을까? 그랬더니 혜진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글쎄, 아마 내가 샤워를 안 한다고 해도 여전히 냄새는 나지 않을 거야. 정신경이 쓰인다면 내가 입었던 옷을 내가 입어볼게.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냄새가 난다고 느낄 거야. 저는 순간 일전에 읽었던 과학 잡지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도대체 한국인의 악취에 대한 진실은 뭐냐고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혜진은 일순간 표정을 찌푸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더군요. 내가 만났던 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일 거야. 그들은 해외에서 한국인인 척하며 여러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 그리스에서도 어떤 중국인 남자가 한국인인 척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지 뭐야. 일단 한국인이 씻지도 않고 외출을 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한국인들은 씻지 않고 외출할 바엔 차라리 나가지 않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노상 방류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
한국인들은 초등학생조차도 노상 방류를 할 바엔 차라리 바지에 실수를 해버리는 매우 극단적인 사람들이거든. 솔직히 저는 혜진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 뿐이었어요. 중국인의 경우는 조금 심하긴 했지만 웬만한 유럽인들도 3일에 한 번 씻으면 많이 씻는 거고,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골목길 으슥한 곳에서 노상 방류를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청결에 신경 쓰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그녀가 과장을 했구나 싶어서 미심쩍은 눈빛으로 혜진을 쳐다봤는데요. 그러자 혜진은 원한다면 유럽 일주를 끝내고 한국에 와보라며 자신이 말이 틀렸으면 비행기 왕복 티켓 비용을 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내기는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유럽 일주를 이어가면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국가임을 느끼고 점점 혜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혜진은 어딜 가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일단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입국 수속을 받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서유럽 선진국들의 입국 심사 직원들은 혜진에게는 입국 사유 같은 것도 일절 물어보지 않고 자신도 BTS를 좋아한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더니 바로 통과시켜줬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이곳에 무슨 목적으로 왔으며 범죄 이력은 없는지 등을 샅샅이 캐물으며 몇 시간 동안이나 조사했죠. 저는 한국과 터키의 국력 차이가 이 정도나 나는구나 싶어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나라에 입국할 때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저를 기다려주는 혜진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환한 미소로 괜찮다며 저를 달래줬죠. 물론 이런 일은 입국 심사를 할 때만 일어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럽 어딜 가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사진 요청 세례를 받거나 무료로 음식을 받는 등 믿기지 않는 환대를 받았거든요. 저는 한국인에 대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환대를 볼 때마다 이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사기를 치는 거구나 싶었고, 일전에 그녀가 했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혜진은 대학생이었고 그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만으로 유럽 여행을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인 건가 싶어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사실 터키는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럽 전역을 돌 수 있음에도 저희에게는 해외여행 경비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저희 집은 터키에서 꽤 잘 사는 편에 속함에도 유럽 여행 비용은 꽤 부담으로 다가왔죠. 아마 터키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려면 정말 100년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유럽 일주를 마무리했고 저는 혜진과 함께 다니면서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던 차였기에 마지막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충격적인 냄새를 맡았거든요. 사실 각 나라마다의 특유의 공기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공항 밖을 나서자마자 향신료 냄새가 나기도 하고 치즈 냄새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매우 쾌적하고 상쾌한 공기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디선가 한국에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죠. 또한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생각 이상의 혼잡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당연히 정체불명의 악취로 가득해야 할 지하철 안은 그저 섬유, 유연제 향기만 가득할 뿐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유럽의 웬만한 지하철들을 전부 경험해보면서 매우 혼잡한 객실 안에서 숱한 헛구역질과 기침을 하며 체취를 참아야만 했는데요. 유럽인들은 원래부터 체취가 심한데 잘 씻지도 않으니 지하철 안은 이곳이 대중교통인지 화생방실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지하철 안은 엄청나게 혼잡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키도 매우 커서 저는 유럽에서와는 달리 거의 나무늘보처럼 한국인들에게 매달려 가다시피 가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한국인들의 섬유 유연제 냄새만 맡았을 뿐 그들에게서 어떠한 악취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대신 좋은 냄새가 나는 한국 지하철과
꽤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지만 하수구 냄새로 가득한 유럽 지하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전자를 택할 정도였죠. 또한 저는 한국의 지하철 천장에서 정체불명의 기계가 가동되고 있길래 혜진에게 저게 대체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혜진은 한국 지하철에는 공기를 정화해주고 자동으로 객실 내의 최적의 습도를 맞춰주는 AI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답변을 하더군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내로라 하는 선진국들에서도 지하철 안은 공기 정화는커녕 히터나 에어컨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다 비만 오면 녹물이 뚝뚝 떨어져서 지하철 안에서도 별도의 우산을 쓰고 있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마저 인류의 선진국들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이 그저 문화 강국만이 아닌 진정한 경제대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매우 교양있고 친절하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다가왔는지 혜진이 잠시만요라고 외치자 한국인들은 무슨 홍해가 갈라지듯 최대한 옆으로 밀착하며 어떻게든 길을 터줬거든요. 또한 저희가 사람들을 비집고 나오느라 조금 늦게 나왔음에도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한국인들은 저희가 무사히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며 절대로 먼저 들어가지 않았죠. 유럽에서는 아무리 비켜달라고 말해도 누군가 나 대신 비켜주겠지라는 생각에 절대로 비켜주지 않고 내리는 사람보다 타는 사람이 먼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목적지를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한 번은 만석인 프랑스 지하철에서 아무도 내리려는 저를 위해 길을 터주지 않아서 저는 축축하게 젖은 프랑스인들의 겨드랑이를 얼굴로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 일주일간 후각을 잃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정도로 이건 매우 구역질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그보다도 더욱 혼잡했음에도 그러한 혼란 속에 나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엄청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배려와 질서를 끝까지 지켜주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한 채 혜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혜진의 집에 발을 딛자마자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혜진의 집에서는 그녀가 키우는 강아지조차 냄새가 전혀 안 났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짐승에게서 마저 아무런 악취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거의 따지듯 혜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혜진은 강아지도 자신의 가족이니 자신처럼 하루에 한 번씩 씻긴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그저 너클 놓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의 웬만한 사람들은 며칠에 한 번꼴로 샤워를 하고 옷에 시큼한 냄새가 배거나 샛노래질 때까지 절대로 세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지독한 체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덕지덕지 뿌릴 뿐입니다. 향수를 뿌리는 것만 빼면 사실상 중국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마저 자신들처럼 철저하게 청결을 관리하다니 유럽인들은 한국의 강아지만도 못한 위생의식을 가진 것 같아서 뭔가 씁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가정집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향기로 가득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설거지를 모아두지 않고 곧바로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미루지 않고 버리다 보니 집안에 악취가 날래야 날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또한 혜진의 집에는 집안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최첨단 가전제품까지 갖추고 있어서 더욱 완벽한 상태를 자랑했죠. 혜진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벌리고 있는 제게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들은 전부 이 정도는 갖추고 있다며 터키는 안 그런 거냐고 진지하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들어서 그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엄청나게 부지런한 관리까지 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역시 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혜진의 집에서 얼마간 휴식을 취하니 혜진의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어머니는 마치 혜진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환대를 받았던 것처럼 제게 엄청난 친절을 베푸시며 저를 마치 친딸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혜진의 어머니는 제게 한국식 바베큐를 대접해주겠다며 엄청난 양의 고기를 구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왔으면 치킨도 먹어봐야 한다며 치킨까지 별도로 주문해주셨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기에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음식을 뱃속으로 넣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잘 먹자 아주머니는 저보고 야무지게 잘 먹는다고 말하며 끝도 없이 음식을 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냉장고가 거덜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머니는 정말 계속해서 음식을 꺼내오셨죠. 아니,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끝도 없이 가져다 준다면 도대체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방으로 피신시켜준 혜진의 도움 덕분에 겨우 한국식 무한리필 뷔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를 받으면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잘 대접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전 세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 덕분도 있지만 애초부터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손님들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호의가 그대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평소에 꿈만 꿔오던 한국 찜질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은 찜질방으로의 출발 준비를 하는 듯 싶더니 뜬금없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고 혜진에게 어차피 찜질방의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건데 왜 굳이 샤워를 하고 찜질방에 가려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혜진은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씻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런 한국인들이 모인 찜질방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청결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목욕탕에 가보면 유럽인들은 몸을 씻지도 않고 들어와서 탕에서 정체불명의 냄새와 건더기가 둥둥 떠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위생관념이 없는 몇몇은 탕 안에 오줌을 싸거나 몰래 약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유럽의 대중목욕탕은 그야말로 평균 양식장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을 전부 씻고 들어와서 그런지 탕 안은 항상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지키는 기본적인 매너임에도 유럽인들은 그것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지만 아무튼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들을 하고 다시 터키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저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자마자 백인들 특유의 시큼한 채취를 맞고 곧바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든 섬유 유연제 향기를 맡는 게 당연했지만 유럽에서는 그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저는 그저 절망에 빠질 뿐이었죠. 저는 늘 쾌적한 환경에서 향기로운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